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목소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58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가명으로 미라라 부르겠습니다. 남편이 전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는 자리를 피합니다. 화장실을 간다고 하거나 주방에 뭔가 가져오러 간다고 하거나 갑자기 핸드폰을 확인해야 할 것처럼 자리를 뜹니다. 남편은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는 척합니다. 재혼한 지 2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사별이었습니다. 전처분이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혼이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7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둘 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게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아픈 구석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조심하는 부분도 비슷했습니다. 재혼을 결심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지 않았고, 자유로웠고, 누구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달라지는 게 있었습니다. 아플 때입니다. 몸살이 걸려서 사흘을 누워 있을 때 물 한 잔 가져다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가도 혼자 갔고, 결과를 들어도 혼자 들었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누웠습니다. 그게 서럽다는 생각을 처음 한 게 55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지인 소개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전처를 잃었어요.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다시 시작하는 거네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덮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고 시작하자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게 이 사람과 해볼 수 있겠다 싶었던 이유였습니다. 결혼하고 첫 해는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기억했고 피곤해 보이면 먼저 알아챘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던 7년 동안 이런 사람이 생길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전처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결혼하고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드라마를 같이 보다가 남편이 불쑥 말했습니다. 저 배우 목소리가 진영이 엄마랑 비슷하네. 진영이는 남편 아들 이름입니다. 저는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낮았는데 전화하면 항상 그 목소리가 좋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주방에 물 한 잔 가져오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전처분이 잘 만들던 음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행 계획을 짜다가 전처분이랑 갔던 곳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전처분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억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을 같이 산 사람이니까요. 저도 압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 피하는지 저도 오래 생각했습니다. 질투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질투를 한다는 게 이상한 말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무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피하는 건 질투보다 다른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제가 채울 수 없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20대를 아는 사람, 아이들이 태어날 때 같이 있었던 사람, 남편이 제일 힘들었던 시절을 옆에서 본 사람. 저는 그 시간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내가 어딘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늦게 온 사람처럼. 남편이 전처 이야기를 꺼낼 때 저는 그분의 어떤 부분을 상상합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 목소리가 낮고 다정했다고 했습니다. 음식 솜씨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엄격하면서도 따뜻했다고 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미운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비교당할 게 없었을 텐데, 좋은 사람이었다는 게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도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같은 잣대로 재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냥 저 자신으로 살면 된다는 걸 아직 연습 중입니다. 남편 아들 진영이와는 천천히 친해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진영이도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자리에 누군가 온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필요한 것만 조금씩 챙겼습니다. 1년쯤 지나서 진영이가 처음으로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 생일 선물을 같이 고르자고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한 번은 자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아들 진영이가 집에 왔습니다. 셋이 밥을 먹다가 진영이가 말했습니다. 이 된장찌개 엄마 거랑 맛이 비슷하다.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네. 미라 씨 손맛이 비슷한가 봐.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비슷하다는 말이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진영이가 돌아간 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후로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라 씨, 나 전처 이야기할 때 자리 피하는 거 알아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눈치채셨어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조심했어야 했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감당을 못했던 거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가 싫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싫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었던 자리가 너무 크다는 게 느껴질 때마다 제가 작아지는 것 같아서요. 남편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자리랑 당신 자리는 달라요. 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가 아니라는 말.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자리를 피하는 횟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리를 피한다는 게 도망치는 것 같아서 스스로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른스럽지 못하다. 그 정도는 그냥 들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제 감정을 지키는 거라고. 억지로 앉아서 괜찮은 척 하는 것보다 잠깐 자리를 피해서 숨을 고르고 돌아오는 게 저한테도 남편한테도 더 솔직한 방식일 수 있다고. 완벽하게 웃으면서 들을 수 없다면 잠깐 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주방에 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잠깐 앉아 있다가 피하기도 합니다. 예전엔 바로 일어났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조금 나아진 겁니다. 남편과 그 대화를 나눈 뒤로 저는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보고 싶죠, 가끔은.
그게 나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남편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미안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2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당신한테 가는 마음을 줄이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를 못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걸리고 있습니다. 재혼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다는 걸 지금은 압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의 지나온 시간이 같이 딸려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재혼 생활의 절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미라 씨, 가끔은 주방까지만 가도 됩니다. 매번 앉아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